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연일 새로운 증언과 증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국인 대상으로 감청 프로그램을 활용한 적 없다던 이병우 국정원장의 발언과 정반대의 증언도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김성수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로운 증거와 증언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한겨레에서 나나테크 대표 인터뷰를 공개했는데 국정원 주 타깃이 중국 내에 있는 한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국정원에서 강조한 우리나라 한국인에 대한 감찰이 없었다. 이것과 정면 배치되는데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기술자에 불과하던 아니면 이 프로젝트를 전부 다 전담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죽었는데,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기록을 지웠단 말이에요. 그럼 기록을 왜 지웠을까요? 그 기록에서 드러나면 안 되는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그 기록을 지우는 그런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기록을 지웠다고 보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허성구 대표 같은 경우는 중국 내 한국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야말로 북한과 접촉을 했거나 혹은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에서 뭔가 북에 이로운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감청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피해가려고 했지만, 여기서 분명히 한국인이라는 국적이 이렇게 특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국인들에 대한 감찰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록들이 중국 내에서 당연히 북의 이로운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청이었다고 하면 지울 리가 없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감청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것이 확대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요목조목 오히려 그 자료들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지웠다는 얘기죠. 그것은 사실상 국내에 있는 특정한 유력 인사들에 대한 감청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사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기로 꺼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비리에 대한 첩보들을 청와대가 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국정원에서도 비리에 대한 첩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라인이 있대더라, 이런 얘기들도 돌았던 바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한 형태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에 의한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합리적 의심을 해봤을 때 당연히 그 자료를, 멀쩡한 자료 과연 지웠겠는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드는데, 그렇죠. 일단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이 이 나나테크의 허순구 대표가 굉장히 구체적인 지금 정황 증거를 내놨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조차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게 중소기업의 대표가 아무리 그 일을 맡았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지금 가는데 어떻습니까? 의심이 저는 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허 대표는 그 정도의 내용들은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나테크라고 하는 회사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국정원의 아주 중요한 어떤 다리 역할을 했잖아요. 이러면 조력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국정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 진행을 하면서 수사를 하거나 할 때 조력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어떨 때는 국정원의 요원에 준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아마도 허성구 대표는 조력자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꽤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특히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직원과 함께 공유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일을 수행하게끔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하나가 국가의 정보기관이 자체적으로 기밀이라고 지금 여당에서는 엄청난 공세들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 기밀을 갖다 누설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그런 요구는 아주 국가 기밀을 갖다가 유포하라고 하는 그런 범죄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조력자를 활용한다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국가 기밀이 자꾸 누설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아마추어처럼 느껴졌던 것이
실제로 계약서상에 주소를 기입하는 그런 멍청한 짓들을 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을 먼저 따끔하게 짚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형태로 그러면 그 조력자의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다른 그 불법적인 행위들 혹은 국가의 위해가 끼치는 행위들을 할 때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에 대해서도 또 나름대로 해답들을 그리고 또 대책들을 정부에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그 국정원이 자살한 국정원 그 직원 부인에게 거짓 실종 신고를 지시했다는 이런 의혹이 나오는데 부부싸움에서 가출했다는 그 사유까지 조작했다는 이런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뭐 정황이 그렇죠. 일단 8시쯤 원래 출근을 해야 될 사람이 출근하지 않으니까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출근했다. 근데 10시에 이제 감찰을 받기로 했던 걸로 예정돼 있었던 것 같아요. 감찰반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10시까지도 오지 않으니까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경찰에 신고할 때 신분이 노출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 부부싸움으로 나갔다 정도로 해라, 이런 지시들을 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논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신분의 어떤 은폐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아예 그 뭐랄까 이런 거짓으로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들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거든요. 또 실제로 기업에서도 기밀을 갖고 있는 그런 직원의 경우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을 때는 실제로 경찰이나 119에 이렇게 구조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을 다 제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측면이 그 국가기관을 속인 것이냐 혹은 업무를 방해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적 특수성상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 지시만 있었겠는가? 사실은 국정원의 실수나 잘못들을 은폐하기 위한 다른 지시들은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른 지시 사항이라. 네, 그 부분도 알아보고, 그 야당에서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IT 전문가인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연일 지금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공세가 좀 만족스럽진 않은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사건이 터졌다고 한다면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데, 뭔가 그 전문가라고 하면서 안철수 의원한테 모든 책임을 넘겨버리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안철수 의원의 지적과 또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그 어떤 날카로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문가답게 지금 국정원에서 굉장히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권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제대로 공략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함께 도와서 그 부분을 그야말로 쟁점화해서 따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따내지 못한다면 어떤 부분들까지를 합의할 수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선들을 정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건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거의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총선 때문이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그 야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을 종합을 하면은 지금 힘을 모아도 모자른 상황에서 안철수 위원장에게 모든 지금 짐이 지금 다 짊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정황상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지금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각자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후방에서도 계속 포화를 쏘아대면서 야당의 문제 제기를 마치 정치 공세인 걸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안이 정치 공세입니까? 실제로 이거는 워터게이트보다 더한 사건이죠. 실제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감청했는가, 그리고 이건 감청의 범위가 단지 전화를 도청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송두리째 그 사람을 갖다 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일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게 동시에 20명을 감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이 동시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놓기만 하면요, 수천 명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동시에 20명밖에 못하는 것이고, 이것도 50명까지 늘려달라고 했던 것이고,
이런 그 여타의 상황 속에서 국가정보원의 기밀들이 어떻게 누설됐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나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특히나 국가정보원 바로 위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그건 심각한 그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략 국정원이 쓸 수 있는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돈만 1조 원입니다. 그러면 그 1조 원을 써서 뭘 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들을 납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서 그 참여연대 등에서는 통비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 현직 국정원장을 지금 고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 야당에서의 약간의 좀 힘을 모으지 못해서 지금 시민단체가 직접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뭐 고발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규탄을 할 수 있는 그런 집회들도 열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시사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을 열어놨잖아요. 지금 위키리스크가 해킹을 해서 이제 그 얻어낸 자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메일들과 관련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집단지성에게 던져서 번역을 하고 증거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이런 참여를 통해서 적극적인 어떤 자기 구제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저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역할을 좀 나눠주기도 하고 조율을 하기도 하고 힘을 모을 때 모아야 되고, 그런 역할을 사실상 야당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집단지성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엔 상당히 불안감이 큽니다. 예. 실제로 내가 감청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감찰을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지금 그런 의혹도 계속해서, 의심도 계속 드는데, 이 때문일까 지금 국정원이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은 국민의 53%가 국정원이 내국인 사찰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사찰했다는 거,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당연한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 전체를 이렇게 도감청을 하기 위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심었다고는 보지 않죠. 그럴 수 있는 조직도 아닐 거고요. 국정원이 아무리 비대한 조직이라고 해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도감청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다만 사실 나라가 움직여 나갈 때는 힘이 집중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이 집중되는 곳들에 특정한 목적으로 그런 집중되는 힘을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을 도청이나 감청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조직적으로 독재를 행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조적인 그런 가능성들은 다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었는지 이걸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도감청이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런 정보들을 빼내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뭐 사실은 뭐 협박이겠죠. 협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일정한 줄 세우기들을 이루어냈는지, 이런 상황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